네,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죠.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갖고 오셨을까요? 네, 우리가 주도주가 쉬어가고 아직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까 이제 이 어려워요. 부분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대감만 좀 수반하기보다는 정말로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향후의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들 내지는 앞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에 연동될 수 있는 어떤 이 일정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이번 주에 좀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을 고려해 보면 뭐 제약바이오 이벤트의 경우에는 뭐 당뇨병 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ESMO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 우리가 임상 성과가 다음 단계의 임상 단계의 어떤 기대감 내지는 라이선스 사업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 요인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향후의 약물의 시판 허가 관련된 기대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사실 아이폰 16 시리즈에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미국 현지 시간은 이제 내일이죠. 네.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16 애플량 부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. 네. 단순하게 우리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어왔던 것은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 안에서 오히려 할인 정책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됐던 그런 기대 요인들이 있었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인텔리전스라는 AI 전환을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을 단순하게 AI 폰을 적용한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가 돼서 좋아질 것이다.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 요인들보다는 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최근에 우리가 한 4년 주기라고 보면 스마트폰을 우리가 조금 4년 이상 좀 쓰긴 좀 굉장히 어렵죠. 굉장히 배터리의 성능 떨어지고 느리고 충전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죠. 자, 그런 우리가 시점들을 보면 우리가 AI라는 어떤 교체 수요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에는 여기 관련된 기계 교체 수요가 이미 좀 임박했던 척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대한 시초 출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에 그만큼 팔릴 것인가라는 시장의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도 1위, 2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AI 폰에 대한 어떤 전환이 가속화된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는 단순하게 교체 수요를 좀 넘어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크게 좀 증가됨에 따른 외형 성장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화웨이가 같은 날 애플이 출시하고 난 바로 직후에 3단 폴더블 폰, 트리폴드 폰을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. 해당되는 이슈가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5위 밖으로 밀려났던 애플이 고전을 할 것이다.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비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저가 모델의 스마트폰과 고사양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폰의 이 출고량들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5위 밖에 밀려났다고 이게 실적 훼손이냐 아니면 점유율을 크게 좀 떨어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경차와 준중형차, 중형차와의 어떤 비교 단순한 비교. 그렇죠.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은 좀 다소 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동일한 사양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이라든가 판매량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리폴드 폰의 경우에는 사실 출시된 어떤 기대감들 뭐 3단 3번 접었다 피는 뭐 국내 최초의 세계 최초의 3단 뭐 폴더블 폰이 뭐 출시된다라는 어떤 이목은 집중될 수 있는 사항들 좀 있는데 가격적인 이점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뭐 성능에 관련된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좀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높은 가격 2만 위엔이에요. 그러니까 378만 원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해당된 출시 가격이 얼마만큼 시장에 좀 이목을 좀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어떤 애플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너무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른 양상에서 교체 수요 내지는 오히려 이 판매량들에 대한 초기 흥행 여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아이폰 14를 쓰고 있어서 사실 네.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인텔리전스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체크해보고 싶은 게 스마트폰의 판매 자체 외형 성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노이즈도 노이즈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사실 네.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폰 관련돼서 수급들이 한 번씩 좀
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도 기관도 좀 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접근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? 우리가 애플향 부품주, 특히나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. 단순하게 애플과의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적의 연동성이 얼마만큼 더 좋은가.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준에서 확인했어요.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뭐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해당된 스펙이 이번에 뭐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해서 뭐 고사양으로 좀 탑재가 되면서 오히려 수익 지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측면. 그래서 2분기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사업 호조가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이 3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LG 이노텍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제 BH를 좀 보고 있는데 BH의 경우에는 연성회로 기판이죠. 삼성전자와 애플 두 가지 공급선 좀 갖고 있지만 해당되는 어떤 부품들에 대한 공급량들은 단순하게 아이폰 16 시리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이 OLED용 FPCB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기전을 이어갔던 BH의 사례를 좀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이게 2분기에 반짝하고 좀 끝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3분기에 해당되는 어떤 초기 초도 양산 물량에 관련된 공급 이입성 그리고 4분기까지 실적의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일정 모멘텀만 갖고 애플 부품주를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기 흥행 그다음에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. 최근에 나왔던 어떤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애플이 전체 판매 목표량을 좀 상향했어요. 지금 8,700만 대에서 8,800만 대를 좀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8,900만 대에서 많게는 9천만 대까지 목표량을 좀 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크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초기의 어떤 흥행 기조 안에서 양산 물량이 조금 저는 비교적 좀 우월하게 좀 이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? 예, 저는 한 2,500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저는 단기적 목표가 26,000원. 사실 뭐 중장기 목표까지 35,000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26,000원 가액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17,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이젠 아이폰에 다 OLED가 들어간다고 하죠. 관련해서 FPCB 쪽에 매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BH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